포항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광기념관을 지어놓고도 빈약한 볼거리 때문에 개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증이 잘못됐거나 콘텐츠가 부족해 수백억이 들어간 관광시설을 놀리고 있는데 포항시의 엉터리 행정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국보 29호 성덕대왕 신종이 점차 녹슬면서 종 표면에 새겨진 명문이 손상되고 있어 근본적인 보존 대책이 시급합니다. 경주시 원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 관광기념관을 지어놓고 정식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데 급급하다 보니 정작 내용물이 빈약하기 짝이 없어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가 민망해서라고 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8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나라 3대 유배지 중 하나였다는 장기를 알리기 위해 만든 유배문화체험촌. 초가와 기와집이 체험촌 시설의 전부이고 난데없이 민속놀이 마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시 석학들의 저서나 이곳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요소들은 없습니다. 급조한 드라마 세트장처럼 허술해 6년 만인 지난 7월 완공하고도 정식 개장을 미루고 있습니다. 유배문화체험촌은 입지부터 부적절합니다. 우암 송시열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제 유배지는 이곳에서 바다와 1km 가까운 현재의 장기초등학교 옆입니다. 삼국유사 연호랑 세오녀 설화를 재현한 테마파크,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안동의 유교 문화와 고령의 가야 문화, 포항 경주의 신라 문화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영일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빼어난 조망 외에 볼 게 없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2016년 7월 부분 개장했지만 테마공원의 전시관 귀비고는 몇 차례 연기 끝에 아직도 컨텐츠 보강 중입니다. 시민들이 만족하고 전국의 국민들이 왔을 때 이걸 한 번 더 오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컨텐츠 보강에 어떤 열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비 등 무려 487억 원이 투입된 사업인데도 고증을 소홀히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오녀가 짰는 비단을 가져와서 하늘에 제사 지내니까 태양이 돌아왔다, 햇빛이 돌아왔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장간을 지어놓은 것은 잘못된 그러한 역사인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새천년 기념관도 컨텐츠 보강 없이 지난해 10월부터 갑자기 유료화하더니 입장료 수입의 절반을 사업자인 화석박물관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포항시의 관광 예산은 96억 원. 이마저도 시설 보수와 인건비, 광고비가 대부분이어서 컨텐츠 보강과는 거리가 멉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가 민선 7기 도정 최우선 과제인 좋은 일자리 10만 개 만들기에 따른 실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문화관광과 기업, 농업, 투자, 복지, 사회적 경제 6개 분야에서 129개 사업에 3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계획은 미분양 국가산단 등의 20조 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2만 5천 명, 해외 우리 기업의 인바운드 관광을 통해 9천 명, 이웃사촌 시범마을과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통해 3천 명,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청년 농부 등을 통해 2만 5천 명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좋은 일자리 10만 개 달성을 위해 경북 좋은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하는 등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일명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이 점차 녹슬면서 새겨진 글자, 즉 명문이 알기 어려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종 보호를 위해 타종도 중단했는데요. 지금처럼 야외에 보존하는 대신 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야외에 노출된 성덕대왕 신종이 서서히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종각이 있지만 태풍이 오면 중간 부분까지 비해졌고 겨울에는 결로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종 표면에는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고 습도가 많은 아랫부분과 빛과 비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남쪽 부분에 청동록이 많이 끼고 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전시 환경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에서 영남대 조계현 교수는 현재 상태로 두면 종이에 새겨진 천여자는 알기 어려워진다며 새로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에 새겨져 있는 명문 부위가 옛날보다 명문 전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대기부식에 노출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타종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타종을 하면 부식을 활성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술 심포지움에서는 또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와 기후 환경 그리고 보신각종의 보존 관리 등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1200년 이상 된 유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지금 경주 지역이 계속 온습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계속 이상 기온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성덕대왕 신종을 앞으로 어떻게 잘 보존할지에 대해서 국립경주박물관은 보존에만 중점을 둘 경우 종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양쪽 모두를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보존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든 지 1247년이 지난 성덕대왕 신종을 현재의 장소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보는 것은 나중에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이 울릉도 토종 희귀 미생물에서 새로운 항말라리아 물질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울릉도의 희귀 방선균 배양액에서 4종의 신규 화합물을 추출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열대 열원충의 활동을 저해하는 항말라리아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울릉도 토양 미생물에서 신규 2차 대사 산물을 뽑아낸 사례로 국가 중요 자원으로 울릉도 토양에 높은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환 이후 경제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원전 지역은 물론 시민단체와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 29명으로 출범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이후 원전 인근 지역의 경우 땅값 하락과 상권이 침체되는 등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추후 월성 2, 3, 4호기도 가동이 중단될 경우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대체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세수가 한 2,300 정도 안 들어오니까 바로 그 세수를 가지고 시민 복지를 해야 되니까 타격이 있다고 보고 또 첫째 인력이 그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연관 산업체가 무너지니까 경주로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27년간 월성 원전에 임시로 보관 중인 고준위 방패문의 보관료 지불과 함께 당초 약속대로 경주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방패장을 유치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3조 2,700억 원의 지원금 중 국비 지원율은 59%에 그치고 있다며 약속 이행도 요구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검토가 다 제대로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수적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를 고려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희망적인 경제로 봐서는 중단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대책위원회는 성명서와 결의문을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제출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원전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원전 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원전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원전 해체와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등의 유망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로 한 원전 산업 연구개발 방향을 논의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드맵은 안전과 해체, 방패, 수출과 국제협력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포항에서 최근 2년 사이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적발돼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시 반 포항 효자 사거리 인근에서 북부경찰서 A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B경사가 술을 마시고 차량 추돌 사고를 일으키는 등 지난 2년 사이 포항 북부경찰서 경찰 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은 차이와 차별을 구별해서 쓰시나요? 서로 같지 않은 것을 차이라고 하고 이 차이를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차별이 됩니다. 대구와 경북이 특히 차이를 더 차별한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대구와 경북에 사는 26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94%가
우리 사회 차별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을 하는 세대인 30대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가 넘었습니다. 90% 가까이가 장애인과 성소수자, 에이즈 감염인을 심하게 차별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19 구급차에 실려서 근처 가까운 병원으로 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을 잘 먹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검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염력도 없고요. 그런 상태인데도 이런 의료 거부를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가슴 아팠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은 실제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성과 비정규직 실업자는 10명 중 7이, 가사노동을 하는 전업주부는 10 중 9이 차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10명 중 7명은 부당한 차별을 당했더라도 친구나 가족에게만 알리거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과 제도로 차별을 방지하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 그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해서 항의도 하고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는 지금 시점이에요. 이 의지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학교 교과 과정에 차별을 방지하는 교육을 포함하는 등 일상적인 인권 교육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전국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준하경 경주시장이 SNS를 통해 노조를 비하하고 발레오전장 경주철수 등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려 했다며 공직자로서 이에 대해 사과하라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주 시장의 발언은 발레오전장 대표의 2심 선고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만큼 지자체장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업장 철수 등의 가짜뉴스를 SNS에 올린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발레오전장 사측은 수년 전부터 사업장 철수를 언급하며 노조는 물론 법원조차 압박해왔다며 사실상 여기에 동조한 주 시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주시 장학회는 오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493명에게 7억 600만 원의 경주사랑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은 학업 성적 우수자와 체육과 과학, 문화, 예술 등에서 우수한 기량을 보인 학생들에게 지급되며 지난 7년간 2,1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주시 장학회는 장학기금 200억 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시 출연금과 기업, 기관 사회단체 등의 후원금으로 17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밤부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내일은 때이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서 시작하겠고 낮 동안에도 영도 안팎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낮 동안 쌀쌀했습니다. 밤사이 바람의 세기는 조금 더 강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까지 내려오면서 때이른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울진과 경주가 영하 3도, 영덕이 영하 4도, 포항이 영하 2도 등 경북 동해안 전역이 영하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도 안팎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먼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영하 2도, 낮 기온은 0도에서 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곳곳에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0도, 독도 3도, 낮이 되면 울릉도 1도, 독도 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곳곳에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때이른 한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강동면 유금 1위 김정철 이장외 주민일동 100만 원, 초원 종합상사 김영댁 100만 원, 경주 우방 명사마을 아파트 대표회장 이태우의 주민일동 100만 원, 롯데백화점 포항점 8층 가구 1동 42만 4천 원, 월성동 통장협의회 30만 원, 경주시 성동동 정삼국 24만 원, 성균관 유도회 양남지회 회장 박재영회 회원 1동 23만 원, 대이동 노래연습장협회 조현천 회장회 회원 1동 2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가 내일부터 4일간 포항체육관에서 포항사이언스 페스티벌 2018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가 열려 국방로봇과 퍼포먼스 로봇 등 3개 부문에서 총 55개 팀이 참가해 경쟁을 펼칩니다. 또 포항가족과학축제와 포스텍 무한상상실 오픈 아카데미, 포항 드론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펼쳐집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장애인 희망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내년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근로자 채용 대상 기관을 확대해 올해 17명인 장애인 채용 인원을 내년에는 4배가 넘는 7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근로자 급여 체계도 개선해 근속수당과 교통보조비, 정기상여금 등 수당 5가지를 추가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